박용호의 종목 레이더입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 레이더망을 가동해서 또 포착되는 종목까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제가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앞 프로그램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많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버텨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셔서 2차전지 이야기를 하신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2차전지 지금 뭐 실적이나 수급이나 현황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2차전지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2차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면은 급등 이후 이제 단기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공매도가 너무나 많아서 맞아요. 예. 이전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2차전지 투자자들이 이겨냈는데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많은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이겨내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공매도 잔액이 나오는데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피치엠이나 에코프로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약 6조 원 정도의 공매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청산하려면은 한 번은 좀 더 내려와 줘야 청산을 할 거예요. 이전에 워낙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네. 공매도 세력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은 시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기차 시장이나 다른 이러한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보는 2022년도보다도요. 그 다음에 2030년, 뭐 2035년 정도까지 하면 전기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데 한 30%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내연기관차를 이제 생산 판매를 준지하겠다는 게 유럽 쪽이고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판매량을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탄소 문제라든지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EU 같은 경우는 2035년, 그 다음에 올해 2025년, 35년이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내연기관차를 줄인다라는 건데 이 시장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투자 역량을 보면은요,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아주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시장에 투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는 좀 어려웠던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2차전지 시장이 2년 정도 확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커질 시장이 5배 정도 더 커지니까 이전에 투자를 좀 주저했던 이러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도 2025년도에 뭐 약 한 500기가와트 하워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 SK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커지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 규모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한 8배 정도, 그러니까 8% 정도 되는데 현대차도 2030년까지 전체 시장 물량의 자동차의 30%를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2022년도보다도 한 5배 정도 성장이 되는 거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게 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얘기도 있으면은요, 좀 좋은 얘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의 인하는 이제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 당연히 줄고 있죠. 왜 줄고 있을까? 이전에는 가격 불문하고서 전기차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사겠다는 매니아층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매니아층들의 수요가 전기차 생산보다도 많아서 전기차가 계속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왜 하겠습니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다음에 대개할 그 구매자들은 실속파들이거든요. 전기차는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 충전 인프라도 돼야 돼.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인하하는 거는 사실 뭐 안 팔려서 인하하는 것보다도요. 전기차 시장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이제 소재 가격 하락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판가를 낮추게 되고 특별히 양극재 업체들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게 시장에 또 큰 부담 요인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사실 소재 가격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재 가격을 보면은 리튬 가격이 이전에 2022년도 연말보다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떨어졌죠. 리튬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예전에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주로 중국에서 많이 생산했었는데 이제 뭐 포스코도 있고 뉴질랜드 있고 캐나다 있고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전보다도 올라갈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사실 그다음에 코발트인데 요즘엔 뭐 넌 코발트 해가지고 코발트를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한 50% 이상 떨어졌거든요. 또 여기에 이제 많이 쓰는 니켈이라고 있는데 니켈 가격도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가격을 하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튬 가격이 전체 양극재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배터리의 양극재가 40%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을 보인다는 얘기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힘든 구간이죠. 네,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영호 대표님과 저희 화면 좌측 상단에는 2차 전지 지금이 줍줍 기회일까 이렇게 달았는데 그것보다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그 주제로 사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좀 결론을 지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온건하게만 여쭤보면 보시는 분들이 터프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박영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래 알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물어봐도 마음의 상처, 마상을 안 입으시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그건 장기적으로 좋다 그죠? 2차 전지 성장성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조정이나 흘러내린 걸 그러면 여기서 뭐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와 함께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Q하고 P를 얘기를 하는데 P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Q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데 최근에 양극재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저 위에가 이제 수출 중량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금액인데 수출 증량은 이전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월 달까지거든요. 아직 8월 달 데이터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좀 Q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로 배터리 회사들이 거의 그 수익률이 떨어져서 망하기 일부 직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다 팔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얘기예요. 지금 배터리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EPS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살 거냐, 팔 거냐 이걸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안 팔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Q하고 P를 봤을 때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은 EPS는 그리 훼손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떨어지면 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들은 조금 여유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안하고 하신 분들 나는 사고 싶은데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 추세를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네요. 깔끔하게 그죠? 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전략을 해주셨고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조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휩쓸려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매수 포인트다라고 조금 조정 보는, 받으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당장 2차 전지 뭐 오늘 사서 사실 내일 오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략화에서 보면 좀 2차 전지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요.
제가 그 양극재하고 2차 전지는 사실 그 소재들이 그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양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핵, 그 다음에 뭐 그 부속품 있는데 네. 제가 양극재 업체 실적을 봤을 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봐라.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 인하가, 이건 뭐 가격 인하는 대세고요. 필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보면은 일단 양극재 업체를 보면은요. 에코프로하고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그 에코프로, 네, 화면 한번 에코프로가 보여주십시오. 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고요.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저는 에코프로를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보시면은 그 이제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은 SKIT하고 WCP가 있는데 네. SKIT는 워낙 대그룹이다라고 얘기하지만 WCP 같은 게 영업이익률이 뭐 20% 넘기 때문에 저는 분리막을 선택을 하려면 전 WCP를 선택을 할 거고요. 네. 다음에 또 이제 전해액을 선택을 한다면은 전해액도 솔브레인하고 후성하고 엔캠하고 첨보가 있는데 저는 첨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첨보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 전해액이 특별한 전해액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 다시 회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엔캠하고 첨보를 한번 볼 거고요. 다음에 원형캔 업체를 보면은 신흥 SC하고 그 다음에 그 동원 시스템즈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는 동원 시스템즈가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여기서 뭐 오늘 이제 한 종목을 콕 집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그쪽은 막 올라갈 때 그죠. 로봇 예.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늘 뭐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2차 전지는 전반적인 전략을 이제 세운 거고 관심 업종군 내에서 포인트를 섹터별로 짝짝 주셨고요. 예. 그 중에서 오늘 동원 시스템즈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네. 동원 시스템즈는 사실 아직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동원 시스템즈는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캔이라는 캔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캔을 지금 만들기로 거의 계약을 했고요. 네.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납품을 해줄 텐데 이 4680 캔이 지금 테슬라만 쓸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4680 배터리 캔을 썼을 때 배터리 가격을 30%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장담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어진다면은 4680 배터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최근에 뭐 기관의 매도가 많아서 아직 어렵지만은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원 시스템즈가 아직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파우치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서 2024년도부터 납품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용 그 원형캔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용 알박도 지금 그 기계를 6대나 들여와서 뭐 이전에 그 회사들하고도 견주어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올 하반기 2차 전지용 캔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식품 포장에서 2차 전지용으로 변해가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성장 가치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은 네, 33,000원 가격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죠? 예. 가격은 오늘 뭐 현재가 부근에서 네.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이전 고가 부근이니까 충분히 그 지금보다도 3만 원, 아니 4만 원 정도 이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엔 3만 원 정도 되는데 3만 원 정도 부근을 이탈한다면은 어렵겠지만은 최근 움직임을 봐서는 3만 원 이탈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은 동원 시스템주 관심 두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2차 전지에 지금 그 센티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요. 개별 종목으로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점으로 사실은 동원 시스템즈를 뭐 핫하게 오늘 사서 며칠에 스윙으로 팔자 이건 아니고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유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분야별 관심주를 쭉 얘기를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동원 시스템즈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용호의 종목 레이더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